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돕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자, 드디어 고양 창릉 S5, S6의 자금 마련 플랜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부 영상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이들 보셨죠? 예. 아직도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은 드디어 일생일대 기회가 왔다. 창릉 신도시 돈 없는데 진짜 내 집 마련이 간절합니다. 최소 얼마 있어야 할까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분들 계시죠? 정말 이사 다니는 것도 지쳤고 또 아이도 학교 전학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휴대폰에 주인집, 주인 아줌마 이런 것 좀 다 삭제하고 내가 집주인으로서 주인 행세하면서 이사 안 다니고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최소 얼마 있어야 할까요? 또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좀 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집사쇼의 자금 마련 플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알차게 설명을 해주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집사쇼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내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일. 오늘도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자도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자금 마련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매 청약지에 대해서 자금 마련 플랜을 세워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고 혼자서라도 자금 마련 플랜을 어느 정도는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같이 보면서 중요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청약지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비규제 지역이죠. S5, S6 공공분양이라서 이렇게 블럭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S5에만 84제곱미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S6에는 84제곱미터는 없습니다. 가장 세대수가 많은 건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청약 요건,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훌륭하신 유튜버와 블로거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자금 마련 플랜에 있어서 날짜는 너무 중요하죠. 자, 날짜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1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공은 19일까지, 일반 공급은 21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3월 6일입니다. 약간의 갭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언제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자, 그러면 3월 6일에 발표니까 발표하고 나서 한 2달 뒤까지 2달 사이에 2달 상간에 계약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전자계약 하실 분들은 5월 9일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하실 분들은 5월 13일까지. 자, 대부분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궁금한 것들도 다 물어보시고 계약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5월 13일까지 계약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옵션과 세금, 이자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때 인지세에 15만 원 정도가 더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 금액 보겠습니다. 공급 금액 보시면 일단 계약금 몇 퍼센트, 중도금 몇 퍼센트, 잔금 몇 퍼센트 이 비율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계약금 이번에 10%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도금은 총 40%인데 20%씩 나눠서 냅니다. 자, 날짜는 계약금 내시고 나서 그 다음 해의 4월 13일까지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역시 또 11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더해서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잔금 내시면 되는데 S5하고 S6의 입주일이 다릅니다. 예, 잔금은 입주할 때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 촥 받아서 내가 입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열쇠를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이 잔금이
27년 12월, 2028년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주는 딱 하루만 이렇게 입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입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잔금 치르는 시기를 2028년 1월 정도로 잡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2028년 1월 정도로 퉁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금액이 똑같죠. 5,500만 원. 74부터는 7,500만 원, 84까지 전부 다 7,500만 원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를 얼마로 잡을지를 한번 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저는 59제곱미터는 5억 5천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중도금도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쉬워지고요. 잔금 계산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는 7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야지 1억 5천, 1억 5천 잡을 수 있고 잔금 계산도 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확장비에서 59제곱미터는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84도 보시면 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그냥 퉁 쳐서 중간값으로 700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84인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방방마다 다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59제곱미터는 요 정도의 금액인데 제가 한 뭐 65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84는 한 9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납부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 금액에 대해서 선납 일수만큼 연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년간 청약 금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돼버렸다. 대출도 안 되고 돈도 마련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청약 금지입니다. 청약 통장도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본인만 손해라는 거죠. 자, 자금 마련 플랜을 제가 매번 세워드리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청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청약하지 않는 편이 향후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낫다. 내 자금 상황에 맞는 다른 청약지가 나오면 그때 청약하시면 되고, 또 안 되면 정말 긴축 많이 하셔서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또 이런 공공분양에 청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청약하셔라 라는 생각에 이런 자금 마련 플랜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잘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약금 10%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계약금 10%, 중도금은 40%, 잔금 50% 이런 비율이었죠. 자, 그러면 평균 분양가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는 7억 5천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는 S5 블럭에만 있었고 세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특공으로는 11개 가져가고 일반 공급으로는 4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경쟁률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의 10%, 계약금 10%니까 59제곱미터는 5,500만 원, 84제곱미터는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금액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주식에 넣어놨던 거, 적금 들었던 거, 보험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죠. 저축보험 들어놓으신 분들은 내 돈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이자를 내고 그 돈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뽑아서 5,500과 7,500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모두 다 해약하고 돈 찾아서 현금화하겠다. 예, 이거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용대출을 내겠다. 자,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5,500과 7,500 정도만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1억 초과 기준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라서 부담이 적죠. 자, 이렇게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내신 분들은요, 나중에 잔금을 내실 때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있죠.
예, 이게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그만큼 빼서 미리 땡겨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 내실 때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DSR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요. 그렇더라도 나는 가진 돈이 너무 적고 맞벌이도 아니고 그래서 소득도 너무 낮다. 대출이 적게 나올 것 같다 하시면 정 부족하시면 전세 작전, 전세 끼워 넣는 작전 이거 쓰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신용대출로 10% 꺼내 쓰는 거 이거 부담은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셔야 되니까요. 세 번째, 나는 5,500, 7,500 이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길이 없다. 신용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전세 사신다면 이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내는 거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달라요. 예, 다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내가 전세 들어갈 때 부족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내서 그 대출을 안고 전세살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자 내가면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건데요.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할 때만, 아주 급할 때만 뽑아서 쓰시는 그런 대출 상품이 되겠고요. 빨리 갚을 수 있는 분에게만 권해드립니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만 다루고 있는 상품이고요. 전세자금 대출하고 다르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잔금 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대출을 빨리 꺼내서 쓰고 5,500만 원, 7,500만 원 정도 꺼내서 쓰고 대신 이사 가지 않는 거죠. 몸테크 하실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전세에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사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과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 친구에게 차용한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계약하실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당첨되셔서 분양 대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계획을 적어서 내셔야 되는데 그때 차용증이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인정되고 있죠. 단 3년에서 5년 뒤에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상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명 자료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또는 빌려서라도 계약금 10%를 마련을 했습니다. 5,500, 7,500. 그래서 첫 번째 고비를 아주 무난하게 넘기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도금은 얼마였죠? 40%였습니다. 자, 요것 또한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중도금은 아까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보셨죠? 20%, 20%씩 나눠내는데 그 날짜가 2026년 4월 13일, 2027년 3월 15일에서 계약금 치르고 나서 11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또 거의 1년이 아니라 11개월 만에 또 각각 20%, 20%씩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을 두 번 내시는 겁니다. 84제곱미터는 1억 5천만 원을 두 번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를 해서 내주는 집단대출 형태로 신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나옵니다. 아마 여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는 후불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나온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공공분양인지라 중도금 대출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차든 2차든 모아서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자금이 조금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대출 받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를 아낄 수 있죠. 후불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5%에 아까 할인을 해준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셨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예, 할인 혜택도 있구나. 되도록이면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일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도금도 무려 40%나 되지만
얼마입니까? 2억 2천이나 3억 정도는 되지만 이것도 대출을 통해서 또는 모아놓은 금액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된 경우 그럼 2차 관문은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잔금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잔금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2028년 1월 입주입니다. 2027년 12월인 곳도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한 2달 정도의 입주 기일을 주기 때문에 1월 정도로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잔금은 제가 90%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90%예요? 잔금 50%인데요. 자, 왜 90%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LTV가 70%가 나오는 지역이고 그리고 DSR은 40%가 적용이 되고요. 잔금 시의 필요 자금은 잔금 50%만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도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중도금 대출을 대출로 유지하면서 잔금 50%만 내가 마련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90%의 금액을 다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셔야 등기가 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40%는 대출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잔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대환대출로 해서 유지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중도금 대출 따로, 주택담보대출 따로 내서 잔금 다 갚고 들어가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다 상환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90%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59 타입은 4억 9,500이나 됩니다. 거의 5억 수준이죠. 그 다음에 84 타입은 6억 7,500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잔금 단계에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무사하게 쉽게 생각보다 이지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잔금 단계에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하실 분들, 아니다, 나는 돈이 적어서 전세 넣을 거다 하시는 분들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하실 분들은요,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을 뺀 금액, 여기다가 옵션과 세금과 이자 요거를 더하게 되면 필요 자금이 나오게 돼 있죠. 내 연봉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대출은 얼마가 나올까? 요거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5천 정도면 대출이 3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원 정도라면 주담대는 얼추 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잠시 뒤에 표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전세를 넣어서 분양대금을 맞추실 분들은 분양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 그리고 옵션과 세금 이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전세금에다가 내 돈을 더해서 분양 잔금 치르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작전을 쓰실 분부터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나와 있고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스트레스 DSR의 개념은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단계가 적용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2025년 이후부터는 2억 8천만 원으로 무려 5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1억인 차주는 무려 1억 정도의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내 연봉에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변동금리고요. 대출 만기 40년 금리 5%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연봉 5천인 분은요. 변동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억 8,400이라는 대출금이 나옵니다. 연봉 1억인 분은요. 5억 6,8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혼합형은요. 연봉 5천인 분은 3억 600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연봉 1억인 분은 6억 1,2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중간의 연봉인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봉 5천인 분은 3억 2,300이 나오고요. 연봉 1억인 분은 6억 4,6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신 것처럼 부부 합산 연봉 5천이면 3억 정도의 대출금이 나옵니다. 연봉 1억이라면 6억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옵션과 세금과 이자는 얼마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분양대금 말고 옵션과 세금과 이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옵세이라는 신조어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옵션, 발코니하고 에어컨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코니 확장,
700만 원 정도 제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보여드렸죠. 예,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100만 원씩 3번 내셔야 되고요.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한꺼번에 4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추가하실 때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정말 최소한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니까 이것저것 옵션 많이 안 한다 쳤을 때 최소 에어컨은 넣으셔야 됩니다. 뭐 전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은 끼워 넣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5구제곱미터는 650만 원, 84는 9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으로 취득세라는 걸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랑 지방교육세까지 모두 다 더해서 분양대금 플러스 옵션 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3.3%를 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9제곱미터는 1,860만 원이라는 세금이 84제곱미터는 2,53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너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40%가 나와준다고 했는데 후불제로 사용하게 되시면 1,000만 원 넘게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자, 4.5%를 적용시켜 보겠고요. 40%라는 금액은 2억 2천만 원 두 번에 나눠서 내죠. 그 다음에 3억 정도의 금액이었죠. 요거를 이자 후불제라서 입주할 때 내시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억 2천과 3억이라는 금액을 2026년 4월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2년 살짝 못 미치게 쓰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의 이자가 59제곱미터는 1,100만 원, 84제곱미터는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취득세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여기에다가 등기 수수료, 아까 인지 때 보셨습니다. 채권 할인 비용,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자, 59제곱미터는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필요하고요. 84제곱미터는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분양가에서 더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도 부담스러운데 4, 5천만 원이 더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계획인 분들은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금에서 주담대를 빼고 옵션과 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5억 5천이었잖아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3억 정도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만 계산하면 2억 5천인데 여기다 옵션과 세금 이자 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추 3억 이상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5천인 분들이 59제곱미터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3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봉 5천인 분이 나는 84제곱미터에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자, 7억 5천에서 3억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입니다. 여기다가 옵션과 세금 이자까지 모두 다 더하면 적어도 5억 1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인 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까다로워지는데요. 연봉 1억 원이라면 DSR 기준으로는 6억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LTV 70%에 딱 걸립니다. 입주 당시에 감정가를 반영해서 이 금액의 70%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데요. 감정가의 70% 범위 내에서 DSR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입주 당시에 2028년 1월 정도에 7억 원이라면 59제곱미터가 5억 5천에 분양받아서 입주 시기에 7억 원까지 오른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7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7억이라면 자, 70%이기 때문에 77에 49, 4억 9천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LTV 70%에 걸리기 때문이죠. 연봉이 1억 원이기 때문에 DSR 6억까지 나오니까 나는 6억 나오겠지라고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4억 9천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연봉 1억인 분이 59제곱미터에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냐면 얼추 1억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인 분이 84제곱미터에 입주를 원하신다면 자, 7억 5천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입주 당시에 감정가가 한 9억 원 정도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97이 63, 6억 3천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6억 3천까지 나오겠지? 아닙니다. DSR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DSR이 적용이 돼서 6억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LTV가 70%라서 최대 70%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LTV와 DSR 중에 적은 값이 둘 중에 최소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부부 합산 연봉 1억까지만 되더라도 내가 가진 돈 1억이나 2억 정도 있으면 입주는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생각보다 아주 합리적으로 나와서 1, 2억 가지고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봉 1억 5천, 2억 이 정도는 계산을 안 해드린 이유가 59제곱미터는 또 소득, 자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연봉 5천과 1억까지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연봉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다 풀로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조금 여유가 남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조금 더 더해서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단 순서를 지켜서 대출을 내셔야 됩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내면 DSR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담대 먼저 내시고 신용대출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입주 계획이신 분들은 최소 얼마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세 작전입니다. 전세 넣으실 분들, 분양가에서 이거 나와 있고 전세가가 궁금하시죠? 전세가, 요거 뺀 금액, 옵세이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에서 내 돈 더해서 분양자금 치르시면 되는 건데 요거 전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세가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청약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요 지역이죠. 자, 그 바로 위에 원흥지구 있는데요. 돈이 한 4,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연차가 10년 이상 나기 때문에 입주할 당시에는 요거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전세는 신축으로 많이 옮겨오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 하나 차이잖아요. 그래서 한 4억 그리고 5억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줄 거라면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나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행히 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그리고 옵션과 세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59제곱미터는 5억 5천에서 전세가 4억을 빼면 1억 5천이죠. 여기다가 옵션과 세금 이자 더하면 얼추 2억 정도 있으면 전세 딱 맞추면서 등기 칠 수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는 7억 5천이었죠. 그러면 전세는 5억 정도였으니까 세금 더하게 되면 얼추 3억 정도 있으면 전세 딱 넣고 등기 딱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끼워 넣어서라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입주를 하셔야 양도세를 또 나중에 팔 때 적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거시키고 내가 들어가려면 이 플랜도 감안해 놓고 전세 작전을 쓰셔야 되는데 전세가가 지금 4억, 5억이잖아요. 요거 내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와줘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월세 보증금 살고 계신 거 있잖아요. 창릉 신도시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등기 칠 때까지 한 3년 남았고 여기다가 전세 한 바퀴 이게 돌리게 되면 2년, 4년 지나가잖아요. 5년과 7년 동안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이거 저축하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부족하면 주담대에 변형된 형태인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딱 내시면 되는 거죠. 혹시 연봉이 많이 올라서 신용대출 더 낼 수 있으면 이것도 내시고 그래서 모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4억이나 5억 이거 딱 내주고 내가 드디어 입주하시면 되는 거죠. 입주하셔야 양도세를 덜 낸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집의 시세가 12억 미만이라면 입주 안 하셔도 양도세 안 냅니다. 12억 이상 간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양도세를 내서라도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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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으로 세금 내지 뭐 이런 플랜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참고하실 내용이 뭐냐면 민간 분양과는 다르게 공공분양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대출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는 5,500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은 7,500만 원이라는 대출이 나와주는데요. 요거는 공공분양 신청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공사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 금액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돈 생길 때마다 갚아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입주 시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대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요거를 대출을 쓴 분들은 반드시 입주 시기에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실 필요가 없이 대환대출로 형태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 용어가 입주자 앞 대환대출입니다.
이 형태로 바꾸시는데 디딤돌 대출을 쓰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주택 가격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잖아요. 이번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억 5천 정도니까 쓸 수 있죠. 한 연봉까지도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을 내면 금리가 2.45에서 3.55로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면 주택 도시기금의 그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디딤돌 대출의 금리로 낮아집니다. 훨씬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입주자 앞 대환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 도시기금 따로, 디딤돌 대출 금액 따로, 한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500이나 7,500을 제외한 금액만 디딤돌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금액이 디딤돌 대출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실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주택도시기금과 잔금 모두를 그냥 납부하는 형태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5,500과 7,500이 기본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 얼마 있으면 될까요? 입주 계획이시라면 3억 이상은 있어야, 5억 1천 이상은 있어야, 연봉 1억이라면 1억 정도는 있어야 이런 답을 드렸고요. 전세 줄 거라면 얼추 2, 3억은 있어야 이런 얘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설명 들어보니까 이 정도라면 나도 도전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5억 5천과 7억 5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내 돈으로 한 2, 3억 정도 있는 분들은 큰 부담 안 느끼고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금 마련은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사쇼의 당부 말씀입니다. 청약 전에 미리미리 자금 체크해보고 도전해야 당첨 후에 자금 때문에 포기하는 일 안 생깁니다. 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하려면 어려운 일이라서 미리 챙겨드렸고요. 한 번 보고 끝낼 수준의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첫 회는 정속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빠른 말로 총 3번 정도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항상 미리 체크해 보시고 도전하시고요. 당첨된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또 한 번 보시면서 메모장에 중요 부분 내용 옮겨 적어서 딱 붙여놓고 날짜 놓치지 않고 꼭꼭 맞춰서 잘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첨되면 꼭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남겨주시고요. 당첨의 기쁨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